그날 밤 정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그 손길에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든 몸으로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가 내 변한 모습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이 관계가 진짜 가능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나 자신의 몸이 낯설게 느껴졌고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졌던 그 순간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63이 된 김숙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배우자를 잃고 외로움 속에 지내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 다시 찾게 된 삶의 기쁨과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두려움, 부끄러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많은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냈죠. 그런데 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삶의 절반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숙자 씨,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게 했던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 말이 결국 내게 던져진 질문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할 시간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보험 처리를 하고 남편이 남긴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해서 서울과 부산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가끔 전화가 오고 명절이면 찾아오지만 일상은 온전히 혼자였습니다. 처음 1년은 그저 기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TV를 보다가 잠드는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계절이 바뀌고 어느새 남편 없이 맞는 두 번째 봄이 왔죠. 그때부터 조금씩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게 패여 있었죠. 옷장을 열면 검은색과 회색 옷들 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색을 잃고 살았던 걸까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동창 모임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이 가끔 모임을 가지는데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한 번도 나가지 않았거든요. 용기를 내어 연락했더니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계기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도 평범한 모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누군가 말했죠. 우리 오빠가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오늘 잠깐 들릴지도 모른대. 괜찮지?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제 동반자 정민호 씨였습니다. 우리보다 2학년 위인 정민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지 7년째였고 퇴직 후 요가와 명상을 가르치며 지내고 있었어요.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직접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가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정민호 씨가 제안했어요. 다음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네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고등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감정을 마지막으로 느꼈던가요? 20년? 30년 전? 다음 날 커피숍에서 만난 우리는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창시절 추억부터 결혼 생활, 아이들 이야기, 배우자를 잃은 슬픔까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같이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2달 정도 지났을 때 정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숙자 씨, 저 사실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으로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기쁨과 동시에 커다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 거의 예순이 된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특히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면 직면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으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과의 마지막 몇 년은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건강이 좋지 않았고 저 역시 폐경 이후 여러 변화를 겪고 있었거든요. 건조증으로 인한 불편함, 성욕의 감소, 그리고 호르몬 변화로 인한 감정 기복까지. 거기에 5년간 혼자 지내면서 제 몸은 더욱 낯설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처진 가슴, 늘어진 뱃살, 점점 깊어지는 주름들. 예전의 내가 아니었죠. 이런 몸으로 어떻게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호 씨의 고백 후 일주일 동안 답을 미루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도 많이 변했고 폐경 이후로 여러 불편함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울까봐. 그런데 정민호 씨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숙자 씨,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나이 들면서 여러 변화가 있었고 때로는 자신감을 잃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우리 관계의 장애물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천천히 서로에게 맞게 관계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불안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정민호 씨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기로 결심한 후 저는 큰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실 폐경 후 여러 증상들이 있었지만 그냥 나이든 여자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지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기로 했어요. 산부인과 여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김숙자님, 폐경 후 건조증은 아주 흔한 증상이에요. 요즘은 이런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국소 에스트로겐 치료와 보습제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골반저 근육 운동도 추천해 주셨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니 약사님도 친절하게 사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집에 돌아와 처방받은 약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진작 이런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 우리 세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했고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민호 씨에게도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응원해 주었어요. 용기 내어 병원에 가신 거 정말 대단해요.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걸 인정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비뇨기과에 다니고 있어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정민호 씨도 자신의 신체적 변화와 관련해 의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전립선 문제로 간혹 불편함을 느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취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정민호 씨와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조금씩 제 몸에 대한 생각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었다,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민호 씨는 달랐어요. 숙자 씨의 눈가주름이 참 아름다워요. 많은 웃음과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가 내 몸을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젊음만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이 들매 과정 자체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의 시선을 통해 저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었어요. 가방도 새로 사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죠. 정민호 씨와 만나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60대의 나이든 여성이었지만 눈빛에 생기가 돌아오고 미소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정민호 씨는 제 변화를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항상 그러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빛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이든 여성으로서 여전히 누군가의 눈에 아름답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전까지는 제 나이에 예쁘다, 아름답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히 주름 없는 피부나 탄력 있는 몸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살아온 세월의 흔적, 경험의 깊이, 마음의 온화함. 이 모든 것이 나이든 여성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정민호 씨와 저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친밀한 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았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정민호 씨도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숙자 씨 친밀함이란 꼭 젊은 시절처럼 격정적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나이에 맞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걱정, 두려움, 그리고 기대에 대해서요. 젊었을 때는 이런 솔직한 대화 없이 그저 본능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몸 상태를 이해하고 천천히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우리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민호 씨의 제안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20대도 30대도 아니에요. 서두를 필요가 없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천천히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나이에 맞는 방식일 테니까요. 점차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교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포옹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어요. 그런 작은 스킨십이 주는 위로와 안정감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친밀함도 나누게 되었지만 그것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빠르고 격정적인 교감이 아니라 천천히 서로의 감정과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항상 괜찮아요? 라고 물으며 제 반응을 살폈고 저 역시 그의 상태를 배려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건조증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 씨는 그런 부분까지 이해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어요. 때로는 윤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친밀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적 만족감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행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감, 그리고 영혼의 연결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단지 달라졌을 뿐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예민해진 부분도 있고 덜 민감해진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는 마치 탐험가처럼 서로의 몸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민호 씨는 제가 미처 몰랐던 감각의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목 뒤의 부드러운 터치, 귓가의 따뜻한 숨결, 등을 따라 내려가는 부드러운 마사지. 이런 섬세한 접촉이 주는 기쁨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손의 감각이었어요. 손을 잡거나 손가락을 얽을 때의 느낌, 손바닥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의 따뜻함. 그런 작은 접촉에서도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맞춤의 힘을 깨달았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깊은 연결감은 젊은 시절의 어떤 경험보다도 더 강렬했습니다. 영혼의 교감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숙자 씨,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게 있어요. 진짜 교감은 마음에서 오는 거라는 걸요. 정민호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히 신체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면 지금은 정서적인 연결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그저 함께 누워 서로를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 순간에 느끼는 평화로움과 충만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던 새로운 차원의 친밀감이었어요. 정민호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제 건강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먼저 식이 습관을 바꾸었어요. 더 많은 채소와 과일, 견과류를 섭취하고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정민호 씨의 권유로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제게 개인 레슨을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어려웠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유연성이 좋아지고 근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골반저 근육 운동이 건조증과 요실금 개선에 도움이 되었어요. 요가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죠. 정민호 씨의 말처럼 요가를 통해 제 몸의 변화와 신호에 더 민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친밀한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몸의 감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수면의 중요성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 균형, 에너지 수준, 그리고 전반적인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요. 정민호 씨와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고 대신 차분한 대화나 독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었어요. 예전에는 몸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라고 넘겼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고 정기 검진도 철저히 받았어요. 특히 산부인과 검진과 유방 검사는 꼭 챙겼습니다. 정민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비뇨기과를 방문하고 전립선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건강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함께 병원에 가기도 했죠. 이런 과정이 때로는 부끄럽고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챙기는 것만큼 각자의 건강도 소중히 여겨야 해요. 함께 오래 행복하게 지내려면요. 정민호 씨의 이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건강 관리는 더 이상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 되었어요. 정민호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도 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 자녀들의 반응이 가장 신경 쓰였죠. 엄마가 이 나이에 새 남자친구라니, 아직도 그런 관계를 맺는다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염려했거든요. 딸 미연이에게 처음 정민호 씨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요? 그분은 좋은 분인가요?
그 질문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이 나의 나이에 대해 혹은 새로운 관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행복을 걱정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 아들 준호는 처음에 약간 어색해했지만 정민호 씨를 만나고 나서는 마음을 바꾸었어요. 특히 정민호 씨가 자신의 취미인 등산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함께 산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부터요. 엄마, 정민호 아저씨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를 정말 아끼는 게 느껴져요. 자녀들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 아직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나이야? 혹시 재산 때문에 접근한 사람은 아닌지 조심해야 해.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정민호 씨와 나눈 깊은 대화와 진실한 마음을 생각하면 그런 말들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외로움이나 물질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1년이 지난 후 정민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숙자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숙자 씨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 제안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의 일상과 습관, 그리고 공간까지 공유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예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두 집 중 어디서 살지 고민하다가 아예 새로운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둘 다 아이들을 다 키운 상태였고 큰 집은 필요 없었기에 아담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각자의 소중한 물건들만 가져와 새 공간을 꾸미는 과정이 마치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아침형 인간이었고 저는 약간 저녁형이었어요. 그는 깔끔한 것을 좋아했고 저는 약간 덜 정리정돈에 신경 쓰는 편이었죠. 그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고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했고요. 하지만 이런 차이점들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준비해두고 정민호 씨는 저녁에 설거지를 도맡았어요. 음식은 매운 정도를 조절해서 만들었고 집안 정리는 함께 규칙을 정해 실천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누군가의 숨소리를 듣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정민호 씨와 함께한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죠. 젊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야 깨닫다니요. 무엇보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60대가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설렘을 느끼지 못하거나 행복을 추구할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지나온 세월만큼 더 깊이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외모나 조건 같은 표면적인 것에 끌렸다면 이제는 상대의 마음과 삶의 자세,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름이 늘고 탄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 모든 변화가 내가 살아온 증거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 주름 하나하나에 웃었던 날들, 울었던 순간들, 그리고 사랑했던 기억들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정민호 씨와 함께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솔직한 대화의 힘이에요. 젊었을 때는 내가 알아서 챙겨주면 좋겠어.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아줬으면 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 감정, 내 필요, 내 걱정.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민호 씨도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고 저도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니 오해도 줄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성적인 만족감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저 육체적인 행위 자체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느끼는 친밀감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깊어요. 서로의 상태를 살피고 마음의 연결을 느끼고 때로는 그저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 오히려 더 큰 충만함을 가져다 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건강의 소중함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건강은 정말 모든 것의 기본이더라고요.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사랑도 행복도 친밀함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식이 습관, 운동, 수면, 정기 검진 이런 것들에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깨달은 건 우리의 감각과 욕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친밀함을 표현하게 되었어요. 빠른 것보다는 천천히, 많은 것보다는 깊이 있게.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니 오히려 더 풍요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사랑하고 교감하는 능력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요. 젊었을 때의 격정적인 사랑도 물론 아름답지만 지금 느끼는 이 차분하고 깊은 사랑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서로의 약점까지도 포용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인생의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처음이라 많이 부끄럽고 떨렸는데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나 용기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용기를 냈어요. 사실 우리 세대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나누지 않았잖아요. 특히 성에 관한 이야기는 부끄러운 것, 감춰야 하는 것으로 배웠고 나이 든 후의 성생활이나 친밀감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없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처럼 혼자서 고민하고 부끄러워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 그리고 그로 인한 고민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도 변화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병원 가기가 너무 창피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 의사 선생님은 너무나 담담하게 전문적으로 대해주셨어요. 우리가 겪는 문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니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생각보다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가 있으시다면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럽겠지만 솔직한 대화야말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정민호 씨와 저도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서로의 상태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성적인 만족이란 꼭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욕구와 감각도 변하게 되거든요.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친밀감을 나누는 법을 배워가는 것도 중요해요. 때로는 그저 손을 잡고 있는 것,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건강도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골고루 잘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충분히 자고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에도 성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저도 요가를 시작하고 식단을 조금 바꾸었더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었다,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주름과 흰머리가 담고 있는 인생의 이야기들, 지혜와 경험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듦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인생의 또 다른 아름다운 계절로 받아들이는 거죠.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든 새로운 인연은 찾아올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지 마세요. 물론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새로운 만남과 관계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저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는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남들과 비교하거나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마세요.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자신과 파트너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정민호 씨와 저도 천천히 조금씩 서로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갔거든요.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그만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나 봐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저는 63세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민호 씨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산책을 나가고 식사를 준비하고 때로는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 문제로 힘들 때도 있고 서로의 습관이나 생각 차이로 갈등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하는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함께 웃고 대화하고 손을 잡는 이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뜰 앞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꽃을 가꾸고 있는데 봄이 오면 색색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봄처럼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아름다움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설레거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삶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기쁨을 끝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